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업 트레이더 이유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다른 일적으로도 좀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방송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증권적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자료를 지금 매일 올린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도 시간 여유가 되는 대로 이제 증권 관련한 정보를 다시 예전처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근래 뭐 장이 생각보다 좀 움직였어요.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은 이후에 좀 약간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랜만에 오늘 기준 날짜로 11월 14일 차트 기준인 11월 14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슈를 기반으로 한 눈에 들어온 차트의 종목을 한 5종목 준비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한 10% 정도 움직였는데 기존에 이제 제가 덕산 하이메탈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이지만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덕산 하이메탈의 오늘의 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덕산 하이메탈의 차트를 보았을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와중에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흔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흔든 와중에 좋은 뉴스와 함께 지금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차 상승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까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이 일단 금요일장이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이란 거 꼭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계속 어제부터 해서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생겼던 이런 봉드 시세를 줬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봉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요 지점, 자 그리고 자 대략 한 7,200원이요. 한 7,200원 선, 여기도 보면 한 7,200원 선, 이 라인을 확실히 덕산 하이메탈이 뚫어준다면 그 전의 시세를 넘어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도 지금 주봉을 보시고 일봉으로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다시 쓰려고 지금 나름 개미 털기도 많이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주식에 뭐 확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 7,200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대강 한 7,600원 선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거 뭐 참고하시고, 요 7,000 대강 한 700원 선 요 정도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만약에 간다 하더라 7,200을 뚫더라도 여기서 이 선 7,700원 선에서는 한 번 정도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 봉이라든지 내일 금요일장에 이렇게 만들어서 봉을 만드는 게 시원찮다. 뭐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는 봉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빨리 커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자기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5%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만 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잘못 매수를 해버리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실폭이 얼마겠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10% 그냥 나버립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타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높은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5%일 때는 만약에 바로 매도해버린다.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수급적 측면을 한번 본다면 물론 이제 금융 투자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박산 하이메탈은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재롱전기인데요. 재롱전기의 뭐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자, 긍정적 뉴스 있지만 이걸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와 많이 물렸기 때문에 시세를 많이 준 이후에 사실 요즘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왔지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고 긍정적 뉴스를 주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그 검은색 굵은 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검은색 이동 평균선이 이제 대략 한 240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요쯤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봉으로도 지금 22동 평균선을 물면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려고 이제 뚫고 이제 힘을 모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두 뭐 남북 경협주고 무슨 재료고 뭐 다 떠나서 지금 사실 차트가 이 정도 망가졌을 때는 남북 경협주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남북 경협주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차트적으로 그냥 볼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착해요, 차트가. 네, 착하단 말은 그냥 차트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착한 것 같다 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재롱전기는 차트가 착하다. 네, 착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게 착하기 때문에 보이는 돈을 이 시장에서는 주진 않습니다. 개인들한테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착하기 때문에 보이는 주식을 돈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은 하시되 그리고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다는 걸 참고하시고 다만 주봉이라든지 전체 그림은 지금 약간의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봉에서도 241원 평균선을 다시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양운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요, 너무 길게는 보지 말고 한 242동 평균선까지 대략 한 7천, 그냥 짧게 잡을게요. 요거는 한 7,400원 정도라만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르다가 상승이 있을 수도,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대략 조금 짧게 잡을게요. 저는 위험 구간을 한 6,500원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 그림은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올랐다가 주봉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나쁘지 않은 위치는 확실해요. 하지만 차트가 다 좋다고 해서 또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 뭐 참고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올릭스는 유전자 간섭 관련 신약의 미국 임상 진입으로 인한 기업 가치 부각이라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실질적으로 그 올릭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도 많이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게 참 한계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은 이 주봉으로 봐도 딱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도 22동 평균선을 딱 물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재료가 좋잖아요, 지금. 네, 임상 진입 예정이라는 거, 내년쯤에 신약으로 인한 재료도 좋고, 그리고 수급도 뭐 외국인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도 있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다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래서 자,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지금 이렇게 보셔도 매물대가 딱히 요 가격대 선에서 이 위쪽으로요. 자, 지금 주가가 한 4만 대강, 자, 대강 여기 있을 것 같게요. 한 4만 한 300원 선이지만 차트에서 껴서 보면 한 4만 800원에서 대강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서 봐도 매물대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대강.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이란 게 사실 뭐 무조건 이렇게 막 시세를 준다고 예상하더라도 그 당일날 시세를 안 줄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나도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토대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힘이 올라간다면 여유 공간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움직인다면 한 5만 1,000원까지의 여유 공간은 있어요. 만약에요. 하지만은 이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주포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세를 준다면 그냥 땡큐죠. 그냥 이런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세를 준다면 땡큐지만은, 만약에 시세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요 라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 라인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 라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박스권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자, 요 정도 선에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물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해서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절 가격을 이렇게 정한다면 대강 33,000원, 좀 약간 길게 잡았습니다. 제가 뭐 좀 더 35,000원 이래 잡고도 싶지만은 33,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매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주가가 뭐 좀 떨어졌을 때를 접근하시든지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았지만 33,000원을
33,000원 이하로 주식이 떨어지면 저건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유 공간은 위쪽으로 좀 있다. 그리고 주봉도 형성하는 게 나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인데요. 자,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은 사실 많이 다루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 이 거래량 보면 몇만 주, 평균 한 45,000 정도 나오겠네요. 제가 한 5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다루는 종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그림은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왜 이 종목을 들고 왔나? 예,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하자는 거잖아요. 컨셉 자체가 공부를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 이런 부산 면세점 인수건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지금 차트를 형성하는 게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요. 자, 꼬라박고 나서 바닥 살짝 다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 바닥을 다지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딛고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 여유는 있을 수 있겠죠. 한 8만 한 5천원 정도까지 여유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자, 이거를 다 보면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쁘진 않아요. 현대백화점 차트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서 들고 왔지만은 요 가격대 지키지 않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심을 하시고, 하지만 여기서 힘을 모아서 움직인다면 85,000원 정도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22동평선을 약간 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왜 차트적 특성을 봤을 때 약간 22동평선을 이렇게 뚫려고 할 때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어요. 현대백화점은. 물론 여기서도 아닌 것도 있지만요.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전체 추세는 사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왜 하락하고 있느냐? 박스권을 자,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박스권 형성했다가 하락했죠. 거기에서 하락하고 나서 자, 박스권 형성해서 하락하고 다음 단계에서 형성하고 다시 또 내려와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현대백화점 차트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길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조금은 빨리 위험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왜냐? 전체가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주식이 보세요. 만약에 이마트처럼 정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한 다음에 꼬라박고 박아서 올라간다면 그게 바닥이겠죠. 그죠?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 현대백화점은 이게 바닥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길게는 보지 마시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실리콘웍스입니다. 네, 실리콘웍스는 OLED 반도체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인데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힘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나름 힘이 있어서. 자, 수급도 좋죠. 외국인 기관이 오늘 들어왔죠. 하지만 힘이 좋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자, 이만큼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자, 딱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한 만큼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큰 산을 보면 이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이제 방향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자, 패턴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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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금 딱 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바로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놔두고 수익 실현하고. 만약에 오른다면요.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래요. 손절가 어느 정도 정하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어느 정도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길게 잡아서 33,000원 정도 떨어지면 이거 바로 매도하십시오. 또 다음 단계 하단을 형성해서 다시 밴드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반등 최하단인 것 같거든요. 요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면 다음 밴드폭을 형성하는 거죠. 하단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게 형성한다는 거예요. 밴드를요. 그렇기 때문에 33,000원 떨어지면 흘러버리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딛고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오른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은 38,000원 정도, 37,500원 정도라도 고전에 뭐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거기까지 온다면, 그래서 다시 뭐 주가를 이 종목을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손절가와 이게 목표가가 이렇다 하더라도 또 반드시 이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제시한 부분이 37,500원이라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도 지금 딱히 안 보이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예, 일단은 실리콘웍스를 사실 오늘 넣을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한 4종목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실리콘웍스 자체가 힘이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녹화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주식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상으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업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